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8.27 대책을 내놨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드사들이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가운데 은행에서 분리된 은행계 카드사가 다시 은행에 합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시가 시니어 일자리 포럼 등을 개최하며 만 50세 이상 어른들을 위한 각종 일자리 정책 서비스에 나서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공개, 즉 ICO를 우리나라가 금지하고 있어 국부 손실이 크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8.27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사상 최대의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석 전에 공급과 수요 측면을 모두 포함한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한강변에 들어선 한 아파트 단지. 최근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고 알려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근 공인중개사의 말은 달랐습니다. 평당 1억 넘는 게 진짜 맞아요? 많이 안 넘어요. 왜 그걸 넘어서를 퍼뜨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거 나오면 할 거 아니에요. 24평, 21억 5천 된 걸로 난 알거든요. 아파트 내 몰지각한 가격 담합 무리에 고가 허위 매물 신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매물이 적다 보니 높은 가격의 거래가 한 건만 성사돼도 집값이 뛰고 주변 지역까지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불붙자 정부는 투기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8.27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당 대표까지 나서 연일 집값 안정 대책을 주문하는 상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방위 압박에도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47% 상승했습니다. 통계가 집계된 2012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사상 최대 오름폭을 갈아치웠습니다.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의 어떤 투자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꺾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고요. 당장 추석 때까지는 크게 하락하다기보다는 약간 둔화되는 양상은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 전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택 공급 방안, 그리고 대출과 세제 규제 등이 한 바구니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계속되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카드사들의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수수료 제로화를 추진하는 상황이라 실적 악화를 넘어서 카드 사업이 가능하겠냐는 생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지주 차원에서 카드사를 은행의 사업부로 다시 합병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에 대한 카드사들의 고민이 큰 집격인 금융지주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 금융지주의 경영전략회의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며 수수료 0%가 추진되는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드업계는 올 상반기 5년 만에 순이익 1조 원대가 붕괴됐습니다. 8개 카드사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9,66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보다 31.9% 급감했습니다. 업황이 어렵다 보니 은행의 카드 사업부 형태인 농협카드를 분사시키려던 NH농협금융은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카드 사업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어 비용을 들여 분사를 추진하기에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로 카드 분사를 검토해오던 기업은행도 최근에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계 카드사들도 다시 은행에 합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카드사가 은행으로 다시 들어가면 인력 등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카드사의 실적 악화를 희석하는 등 경영상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성사 여부를 떠나 합병설이 고개를 드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이번 위기는 카드사 홀로 해소하기 버겁다는 업계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은행계 카드사들은 만약 은행에 흡수되더라도 사업이 유지될 수 있지만 재벌계 카드사 직원들의 위기감은 더 큽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주 계열인 카드사들은 수익이 안 나도 카드 회원이 다른 금융상품 마케팅에 연결될 수 있다는 고려를 하지만 재벌계 카드사들은 눈에 보이는 실적만으로 경영 판단을 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하루 24시간을 100세 인생에 비유한다면 60대는 오후 2시 30분이라고 하는데요. 은퇴 후 인생을 재설계하는 시점인 나이 50은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죠.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인생 이모작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요즘 서울시가 만 5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일자리 정책 서비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제2막.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기대감으로 시니어 일자리 포럼에 참석한 어르신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여기 오면 뭔가 다른 일자리. 왜냐면 노인네라고 다 설거지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 능력도 갖고 있는 노인네도 있으니까 혹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나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와봤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오늘 서울시가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와 함께 마련한 제1회 시니어 일자리 포럼이 사전 신청자만 300명을 넘기며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서울시에서 만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로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기에 만 50세 이상의 시니어 일자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지도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올해부터 서울시가 지원을 늘리면서 확대 개편된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고령 일자리가 질적으로 향상되고 다양해지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비직이나 아니면 주차관리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단순 노무직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끝없이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직업군을 새롭게 만들어내거든요. 서울시도 함께 고민해주고 있는 일이라서. 이외에도 서울시 50플러스 대단에서는 이달부터 만 50세 이상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찾아가는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함께 탐색하고 캠퍼스 커리어 모색학부를 수료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 필요한 구직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생애 컨설팅 등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암호화폐 열풍이 가고 최근에는 암호화폐 공개, 다시 말해 ICO로 전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CO를 금지하고 있어 세계적인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늘 서울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더월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ICO 금지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기업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고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암호화폐 공개 ICO. 기존에 상장을 해서 자본금을 모으는 방법인 IPO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문턱을 크게 낮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자본금이 적고 사업 성공 경험이 없어도 프로젝트 단계에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데다 전 세계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정부는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국내 벤처 기업들은 ICO를 허용하고 있는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ICO 금지로 인해 심각한 국부 유출이 발생하고 4차 산업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빠르게 제도권화하고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이렇게 혁명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발전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스타트업들이 좋은 기술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을 가장 쉽게 그리고 적절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ICO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ICO를 하는 기업의 상당수가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ICO를 무작정 허용할 수도 없는 노릇.
자칫 ICO 사기를 당하는 투자자들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ICO를 허용하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권화하는 것이 자국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안심하고 정말 좋은 거 아닌가 판단할 수 있게 이게 설마 스캠인가 아닌가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게 그래서 규제가 좀 더 빨리 시행됐으면 하고 ICO 하는 업체도 투자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ICO를 무작정 금지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중기부가 연 120조 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입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을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돕는 데 활용해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에 섭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공공입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다른 부처하고 협력이 필요하면 다른 부처하고 또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지금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비합리적인 입찰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 등에 대응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공공기관 일부에서는 퇴직자들이 설립하거나 연관된 회사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결국 중소기업 제품은 경쟁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또한 창업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 제도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인데 이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 가능 여부를 판정한 후 공공기관들이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현재 6개 공공기관에서 100억 원 규모의 구매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하반기엔 참여 공공기관이 26개로 늘어 구매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판로가 없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창업기업을 위해 테스트베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실제 그동안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는 납품 실적, 업령이 많은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창업 초기 기업이나 조달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출시해도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해 중기제품 판로 확대에 나선 중기부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성인은 주로 신용카드로 교통수단 결제를 하죠. 초중 고교 학생은 신용카드가 없어 주로 교통수단 결제만 가능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요. 최근에 이 카드를 학부모들이 용돈을 보내주는 용돈카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통학용 교통카드로만 쓰였던 티머니. 최근에는 학생들의 간식 결제 수단으로도 인기입니다. 이 카드에 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용돈을 주는 학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티머니 카드는 기본 기능인 교통수단 결제에 충실하면서도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영역을 넓혔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처 확인이 쉽고 앱을 통해 충전하거나 선물할 수도 있어 용돈카드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일반 체크카드와 다른 것은 교통수단과 일부 유통점으로만 사용처가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스마트카드에 따르면 유통 분야 티머니 사용액은 지난해 2,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유통 부문 사용량이 32배 급증한 겁니다. 티머니는 유통 부문에서 제휴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음료 프랜차이즈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청소년과 전문층을 위주로 용돈카드 컨셉에 맞는 더 많은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가 학생이라는 카드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용돈카드로 쓰임새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흥국발 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지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부동산의 경우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으로 증권사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대신증권은 최근 뉴욕 맨하탄 도심부에 있는 건물에 총 1,227억 원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대신증권이 지분을 매입하는 건물은 두 채로 각각 주거용 분양과 사무실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낼 계획입니다. 해당 건물들은 센트럴파크, 대형 금융기관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매각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대신증권 측의 설명입니다. 미래에셋대우도 지난달 미국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위치한 포시즌 호텔과 리조트에 총 1,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월 사모펀드를 통해 1,300억 원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건물 매입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투자증권이 미국 실리콘밸리 최대 도시 산호세에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 사옥 투자 참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잇따라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좋은 달러 자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신흥국 위기와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환경 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 투자처인 부동산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부동산의 경우 유럽에 비해 안정성, 성장성, 유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GDP 성장률의 영향을 1, 2년 후에 받는데 올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고려할 때 미국 부동산의 전망도 좋은 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이 너나 할 것 없이 취약계층에 우대 혜택을 주는 상품을 내놨습니다. 은행마다 내놓은 상품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이들 상품의 가입 자격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14개 은행에서 40개의 취약계층 우대 예금 상품을, 9개 은행에서 12개 우대 대출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우대 예금 상품에는 약 43만 명이 1조 3,233억 원을 넣었고 우대 대출 상품은 약 11만 명이 4,575억 원을 이용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상품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가입자 수도 많고 금리도 또 사실 워낙 많다 보니까 대상이 되는 분들이면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의 KB국민행복적금, 신한은행의 신한세희망적금, 농협은행의 NH희망체험적금, 기업은행의 IBK 사랑나눔적금 등 예금 상품은 소년, 소녀가장과 북한 이탈주민, 결혼 이민 여성,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연 3.9%에서 6.5%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리은행 꿈나래 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서울시민에게 연 2.7%에서 2.8%의 금리를, KB하나은행의 내일키움 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게 연 3.3%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국민은행의 행복드림롬2, 신한은행의 세희망드림대출, KB하나은행 편원대출, 농협은행 NH희망드림대출 등 대출 상품은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연 4.37%에서 12.57%의 금리로 지급해줍니다. 우리은행 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출 승인 및 보증서를 담보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 1%에서 2%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해 금융상품 한눈에 페이지에 들어가면 관련 상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4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메시지가 있었다며 이번 방북에서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이 정 실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달라 요청하면서 역시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정 실장은 오늘 오후 8시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 대책까지 포함해 포용 국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 국가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을 전생의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포용 국가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용은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포용 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며 첫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 하나제약이 오늘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인 신약 개발과 신제품 출시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오늘 10월 2일 코스피 상장 예정인 하나제약은 1978년 설립해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마취 통증 분야 특화 제약 기업입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하나 구연산 펜타닐주가 있으며 현재 동일 성분 시장 점유율 56%로 마약성 진통제 점유율 1위 제품입니다. 전신 마취용 흡입 마취제인 세보프란 흡입액과 정맥 마취제 아네폴 주사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업체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레미마졸람은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 회복 시간이 빠르면서도 해독제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혁신적 마취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제약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1,3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늘었고 영업이익도 35% 증가한 3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17일에서 18일 일반 청약 예정인 하나제약의 공모가 희망 범위는 24,500원에서 28,000원이며 상장 주관은 미래에셋대우가 맡았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본 최대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재팬택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카카오티 앱으로, 일본인은 한국에서 재팬택시 앱으로 각각 택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더 뉴 아반떼 출시 행사를 열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출시된 아반떼의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고 연비 등 실용성을 강화했습니다. 서울루이 협동조합은 반려견 전용 간식 아이팻 밀크저키 2종을 출시했습니다. 소화 흡수가 쉬운 유당 분해 우유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리 연어 고기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업체 티몬이 설문조사한 결과 30, 40대 절반 이상이 추석 등 명절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절반가량은 추석 차례상에 간편식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하늘빛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모습인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정 무렵에는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아침에 중서부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개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30에서 60mm,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 10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비가 내리다 아침부터 차츰 개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대전 모두 26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치고 차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비가 내리다 아침부터 낮 사이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특히 서해와 동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토요일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일요일은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말 내내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